사막에서 쌀이 자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불가능. 케빈 스트라이크, 국제농업개발은행 수석 애널리스트. 그는 20년간 불가능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3년 만에 폐기. 우즈베키스탄 15억 달러 증발. 중앙아시아 실패율 87%. 이곳에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고서에서 낯선 이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그는 비웃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이 사막에서 벼를 키운다고요? 하지만 몽골 땅에 도착한 그 순간 그의 모든 오만이 무너졌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 황금빛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벼 이삭. 3년간 실패하고 얼어 죽고 다시 일어선 기적. 한국은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한 그곳에서요. 과학으로, 땀으로, 포기하지 않는 신념으로. 그날 냉정한 애널리스트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기술은 따뜻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쌀을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심었습니다. 저는 케빈 스트라이크입니다. 국제농업개발은행 IAID 수석 애널리스트죠. 나이는 46. 경력은 21해입니다. MIT에서 생명자원공학 박사를 땄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오가며 식량 프로젝트를 평가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데이터의 매라고 부릅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실패의 데이터는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빈, 이번엔 좀 특이한 케이스야. 제네바 본사 상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특이한 게 아닙니다. 미친 겁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몽골 호부드주 벼 재배 프로젝트. 생존 확률 0.2%. 실패 예측 99.8%. 사막에서 벼를 키운다고요? 저는 21해 동안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실패로 끝났죠. 특히 중앙아시아는 최악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밀 프로젝트. 3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관계 사업. 5년 동안 15억 달러를 태웠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감자 재배. 토양 염화로 1년 만에 전멸했습니다. 평균 실패율 87%. 몽골은 92%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평균 기온 10도 이하. 여름도 석 달을 못 넘깁니다. 토양 pH는 8.2. 강알칼리성이죠. 연 강수량은 350mm. 이건 농업이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누가 이딴 걸 시작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사가 서류 한 장을 더 밀었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피아 몽골센터. 한국. 한국이라고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압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하지만 농업은 다릅니다. 특히 극한 지역 농업은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실패를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데이터를 무시하고요. 상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케빈. 직접 보고 판단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실패 보고서를 쓰러 가는 거죠. 일주일 뒤 저는 울란바토르 공항에 섰습니다. 공기는 건조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론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죠. 아름답지만 잔혹한 땅입니다. 이곳에선 풀도 간신히 자랍니다. 그런데 벼라니. 터무니없습니다. 차를 타고 서쪽으로 1800km. 창밖으론 모래와 자갈만 지나갔습니다. 가끔 보이는 게르 천막. 그리고 야크떼. 저는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부드주 평균 일조량 2500시간. 생육기 평균 기온 15도. 벼 생육 최소 요구 온도 20도.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차가 멈춘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지평선 너머로 녹색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지, 저건? 차에서 내렸을 때 제 발이 진흙을 밟았습니다. 진흙이라고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요?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죠. 논입니다. 모래가 아니라 물이 고인 논이었습니다. 수로가 정교하게 설계돼 있었고 비닐하우스 안에선 어린 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물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온수 관계 시스템이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빈 스트라이크 애널리스트님이시죠? 환영합니다. 돌아보니 한국연구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장화, 땀에 젖은 작업복. 그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논을 바라봤죠. 이건 데이터가 예측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 논 위에 선 한국연구원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코피아 몽골센터 소장이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그의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숙소부터 안내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김태준 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습도계가 7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28도. 외부 기온이 10도인데 어떻게 이 온도를 유지합니까? 제 질문에 김 소장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온수 관계 시스템입니다. 지하 30m에서 용수를 끌어올려 가열하죠. 에너지 비용은요? 태양열 패널과 지열 펌프를 병행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은 1.3대 1이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3이라고요? 보통 원조 프로젝트는 0.6도 못 넘깁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김 소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일별 온도 변화, 습도 추이, pH 변동값. 3년치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실패 기록이군요. 첫 해 데이터는 참담했습니다. 모판 생존율 12%. 2년차도 30%. 맞습니다. 우린 2번 실패했죠. 김 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합니까? 데이터가 불가능을 말하는데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데이터 확보였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터 확보라고요? 우린 실패할 때마다 변수를 찾았습니다. 온도, 습도, 토양 산도, 품종 적응력. 2,300개 변수를 측정했죠. 김 소장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린 답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모판 생존율 78%.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품종을 바꿨습니다. 급조생 품종 진부. 생육기간이 100일입니다. 100일이라고요? 일반 변은 130일이 필요합니다. 30일 차이. 그게 생사를 가른 겁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토양 계량제를 투입했죠. pH를 7.5로 낮췄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재계산됐습니다. 온도 제어, 품종 교체, 토양 계량.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시스템 설계입니다. 애널리스트님, 이쪽으로 오시죠. 김 소장이 하우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모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초록색 어린 벼가 바람에 흔들렸죠. 저는 무릎을 굽혀 가까이 봤습니다. 인맥이 선명했습니다.
뿌리는 흙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맞습니다. 파종한 지 20일째입니다. 저는 손끝으로 잎을 만졌습니다. 질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제 이양합니까? 일주일 뒤입니다. 외부 논으로 옮기죠. 외부 온도가 10도인데요. 온수 관계를 계속 가동합니다. 수온을 20도로 유지하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소장의 눈빛이 흔들림 없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우린 도박하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장님, 실례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에선 쌀이 남아돕니다. 굳이 이 지옥에서 벼를 키울 이유가 뭡니까? 김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저 멀리 게르 천막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때 못 먹고 살았습니다. 60년 전 이야기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릴 도왔습니다. 씨앗을 줬고 기술을 가르쳤죠. 그래서 우린 압니다. 씨앗 하나가 나라를 바꾼다는 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소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우린 쌀을 파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심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흔들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냉소가 미세하게 균열됐습니다. 저는 다시 모판을 봤습니다. 어린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봐야겠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하우스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뭔가 따뜻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호기심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사람에게 신념은 가장 위험한 변수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현장으로 갔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했고 온도를 측정했고 성장 속도를 계산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숫자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모판 생존율 80%, 뿌리 활착률 75%. 이건 예상 밖이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양 당일 날씨는 최악이었습니다. 새벽 기온 영하 5도. 바람은 초속 12m로 불어댔죠. 오늘 이양을 강행합니까? 제 질문에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미쳤습니까? 뭐가 얼어 죽습니다. 온수 관계가 있습니다. 수온 20도를 유지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펌프가 가동됐습니다. 파이프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나왔죠. 논 위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광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오르는 안개. 마치 신기루 같았죠. 시작합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장화를 신고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모판을 하나씩 심기 시작했죠.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온 21도, 대기온도 영하 3도, 15도 차이를 인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가능한 겁니까? 옆에 서 있던 몽골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해냈죠. 이양은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저는 논둑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간격은 15cm, 깊이는 3cm. 기계처럼 정밀했죠. 저들은 몇 년을 해온 겁니까? 3년입니다. 매년 실패하고 매년 다시 시작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보통 프로젝트는 1년 실패하면 폐기됩니다. 2년이면 예산이 끊기죠. 그런데 3년을 버텼습니까? 누가 지원합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일부는 정부, 일부는 자비입니다. 자비라고요? 김 소장님은 월급 절반을 프로젝트에 씁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을 쪼개서 프로젝트를 지속한다고요? 이건 직업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소장이 논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이쪽 좀 보시죠. 그가 가리킨 곳엔 일주일 전 심은 뭐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가까이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이삭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초록빛 이삭이었죠. 이게 벌써요? 진부는 극조생 품종입니다. 파종 후 60일이면 출수하죠. 저는 손을 뻗어 이삭을 만졌습니다. 까끌까끌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몽골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 작은 생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저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경외.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괜찮으십니까? 김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소장님. 네, 말씀하세요. 보고서에 이걸 어떻게 담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이죠. 과학이라고요? 3년간의 실패, 2,300번의 측정, 5,000개의 데이터 포인트. 그 결과가 저 이삭입니다. 저는 다시 별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삭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싸운 건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과학으로.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논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초록빛 벼가 빛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쓴다? 데이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불가능이 자라는 걸 봤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벼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출수율 65%. 저는 매일 기록했죠. 하지만 몽골의 여름은 짧았습니다. 8월 중순, 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2도, 영하 3도. 저는 온도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 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온수관계 출력을 최대로 올립니다. 하지만 밤은 더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논 위에 서리가 내려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 결정이 벼 잎을 뒤덮었죠. 김 소장과 연구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논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장님, 피해 규모는요? 북쪽 구역 30%.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전체 재배 면적 2,000제곱미터. 30%면 600제곱미터. 두 달간의 노력이 하룻밤에 사라진 겁니다. 예상된 결과입니다.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평균 생육지연 12일. 등숙률 0.4. 손가락이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소장이 장화를 신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십니까? 들어가 봐야죠. 소장님, 이미 끝났습니다. 김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김 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어붙은 벼 앞에서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차가운 흙을 파헤쳤습니다. 뿌리를 확인했죠.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장님,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상부가 동사하면 압니다.
김 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그는 다시 벼를 만졌습니다. 얼어붙은 줄기를 조심스럽게 세웠죠. 의미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포기, 또 한 포기. 얼어붙은 벼를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과학자가 아니야. 신념이다. 다른 연구원들도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고 벼를 세우기 시작했죠. 저는 논둑에 서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얼어붙은 논 위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FAI로 컨펌드. 노던 섹션 30% 로스. 실패 확인. 북쪽 구역 30% 손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Yet the human factor mains incalculable. 인간의 변수는 여전히 계산 불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달빛 아래 논이 보였습니다. 김 소장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랜턴을 들고 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냉정함이 흔들렸습니다. 데이터만으론 설명할 수 없어. 저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숫자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계산할 수 없는 의지. 믿음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800자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5장.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북쪽 구역변은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생존율 5%. 저는 냉정하게 기록했죠. 하지만 김 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회의실. 화이트보드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온도 하강 속도 시간당 0.8도. 토양 pH 변화 12시간 동안 0.3 상승. 비료 반응값, 질소 흡수율 45% 저하. 김 소장이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죠. 애널리스트님, 이것 좀 보시죠. 한 연구원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계산식이었습니다. 온도 9배 방정식, 열전달 계수, 생육 한계 온도. 미적분이 동원됐고 통계 모델이 구축돼 있었죠. 3년치 실패 데이터입니다. 모두 여기 담았죠.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실패가 숫자로 변환돼 있었습니다. 이건 미친 열정이 아니군. 정밀한 설계야. 김 소장이 화이트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우린 세 가지를 수정합니다. 첫째, 산성 비료 투입량 증대. 둘째, 온수 관계 시간 연장. 셋째, 남은 구역 조기 수확 준비.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김 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이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손에 든 건 pH 측정기와 온도계.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장비였습니다. 여기 토양 샘플 채취해 주세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파냈죠. 차가운 흙이 장갑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pH 8.1. 여전히 높습니다. 산성 비료 투입량을 늘리죠.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필요한 황산 암모늄 양, 투입 시점, 예상 반응 시간. 모든 게 정밀했습니다. 오전 내내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토양 계량, 온수 라인 점검, 생존 벼 관찰. 저는 땀을 흘리며 움직였습니다. 책상 앞에서 숫자만 다루던 제가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우리는 논둑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 소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애널리스트님 힘드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재미있습니다.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데이터만 보는 것과 직접 만지는 건 다르죠. 저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남은 5%의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봅니까? 김 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해볼 겁니다. 근거가 없잖습니까? 근거는 만드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님, 우린 3년 전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했죠. 그리고 지금 5%가 살아남았습니다. 김 소장이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다음엔 10%, 그 다음엔 20%. 언젠간 100%가 될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군요. 두려워하죠.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다른 걸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They don't fear FAI로. They need it.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로 한다. 저는 문장을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We don't fear FAI로. We need it. 우리는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연구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터마로 위 테스트 에그 AIN. 내일 우리는 다시 시도한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8월 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달랐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숙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논 위를 감싸고 있었죠. 그 너머로 황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논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벼의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물결이 바람에 출렁였죠. 성공했어. 김 소장과 연구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논을 바라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르자 김 소장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도 붉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애널리스트님? 우리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소장이 낯을 들었습니다. 수확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김 소장이 첫 번째 벼를 베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침묵이 깨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몽골 농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이것 좀 보세요. 김 소장이 벼 한 포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이삭이 꽉 차 있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나달을 만졌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완전히 익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저는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처음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김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죠. 김 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무게는 데이터로 잴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개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만으론 부족하죠. 저는 다시 별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삭이 흔들렸습니다. 냉정한 보고서는 이제 끝이군요. 이젠 증언을 써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확은 계속됐습니다. 저도 낯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별을 베고 묻고 쌓았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논둑에 앉았습니다. 베어낸 벼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석양이 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소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소장님, 이 벼로 뭘 하실 겁니까? 일부는 종자로 보관합니다. 나머지는 몽골 농민들에게 나눠주죠. 파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쌀을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증명하러 왔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본 건 쌀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을 키우는 한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농업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희망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스터모니 프롬 더 데저트. 사막에서 온 증언.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I held rice in my hands. And I understood. 나는 쌀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년간 썼던 차가운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벼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수학 보고회 날이었습니다. 몽골 호부드주 불간 지역 마을 회관. 몽골 농업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현지 농민들도 100여 명이 왔죠. 저는 정장을 입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20년간 해왔던 일입니다. 데이터를 발표하고 평가하고 떠나는 것.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준비되셨습니까? 김 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생존율 5%, 수확량 톤당 3.2, 투자 대비 효율 1.6. 정확한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케빈 스트라이크입니다. 국제농업개발은행 수석 애널리스트죠. 20년간 저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평가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절반은 실패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프로젝트는 90%가 실패했죠. 저는 논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곳에도 실패를 기록하러 왔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생존 확률 0.2%. 몽골 사막에서 벼라니.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기록이 아니라 증언을 남깁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곳에선 불가능이 자랐습니다.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을 설계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3년간 실패하는 걸 봤습니다. 모판이 얼어 죽고 벼가 말라 죽는 걸 봤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매 실패마다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분석했고 계산했고 다시 시도했죠. 이건 농업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청중이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과학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신념이 필요했죠. 영하의 날씨에 논으로 들어가 얼어붙은 벼를 세우는 신념. 월급을 쪼개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신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농민들이 함께 일어났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을 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냉정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었죠.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국은 농업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희망을 표준화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저는 김 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증언할 기회를 주셔서요. 회관이 떠나갈 듯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뒤 저는 혼자 논으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벼가 붉게 물들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고맙다.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바꿨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벼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케빈 STRIK 시니어 애널리스트 IAID. 저는 그 명함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적었습니다. 케빈 STRIK 필드 리서처 KOPIA 망골리어.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들의 일부였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논둑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벼 이삭을 비췄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온수관계 파이프에서 미열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한국이 남긴 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열이 겨울을 이겼군.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논 너머로 게르 천막들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5명쯤 되는 몽골 아이들이 논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벼 이삭을 만지며 웃었죠. 이게 쌀이야. 우리 땅에서 자란 쌀.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가 이삭을 흔들었습니다. 내년엔 우리 집 밭에도 심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변화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던 그날을요. 한 아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한국을 배우고 있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배운다고요? 뭘요? 희망을 심는 법.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에게 뛰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가 본 건 쌀이 아니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을 키우는 한나라의 의지였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구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김 소장과 연구원들이 회의 중이었습니다.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내년 계획에 저도 넣어주세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김 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제네바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갑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하지만 본사 보고는요? 이미 제출했습니다. 증언으로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도 냈습니다. 사직이라고요? 관찰자는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김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20년간 숫자만 봤습니다. 이젠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 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케빈.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KOPIA 몽골센터 확장 프로젝트.
내년엔 재배 면적을 2배로 늘립니다. 5년 후엔 몽골 전역으로 확산시키죠. 10년 후엔 중앙아시아 전체로요.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만 시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논 위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벼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They didn't plant rice. They planted the future. 그들은 쌀을 심은 게 아니다. 미래를 심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0년간 저는 실패를 기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공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 소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케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곧 자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한국은 이런 일을 합니까? 돈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한데요. 김 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도 한때 배고팠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왔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한 줌의 쌀이 나라를 바꾼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뭘요? 한국의 과학은 따뜻하다는 것을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케빈.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케빈 스트라이크입니다. 21년간 저는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인원에서 저는 더 큰 걸 배웠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과학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쌀을 키운 게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증인입니다. 아니, 이제는 동료입니다.